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제법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뭔가 내동매매를 한다던가 계좌 관리를 하면서 좀 약간 꼼수를 쓴다던가 막 그럴 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그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다. 막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좀 교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비 효과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건지 케이스를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비 효과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나의 지금 행동이 훗날 나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켜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마음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다음번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오면요,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외통수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나비 효과인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은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신의 포트폴리오 계좌라고 생각을 해보고 4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많이들 하는 행동은 빠른 종목 쫓아 들어가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일 거래량 상위에서 쭉 보다가 종목 별로 잘 모르는데 좋네, 1번은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거는 ETF니까 그리고 막 되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요거 좋네, 가격도 싸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매수를 하죠. 첫 번째, 이 상태로 그냥 매수를 하면서 지금은 완전 새 계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서 1번 계좌를 채웁니다. 보통 이렇게 채울 때 그 다음 여기서부터 벌써 나비 효과가 나와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채우고서 올라가게 되면 감칠맛 나니까 몇 번 그거를 경험해보게 되면 이건 조금 채우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묵직하게 채워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중인가요? 네,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50 정도 채우는 거를 굉장히 금세 채워요. 그러다가 이것도 몇 번 성공해보면 그래 이거네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요 정도 가거나 몰빵을 가기도 하죠. 다행히 그나마 슬랏을 나눠둔 몰빵이면은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든 요런 식으로 갑니다. 괜찮았었을 때는 이게 그니까 좋은 결과, 수익으로 마무리 되었을 때도 그 뒤에 나비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수익으로 만들지 못해도 나비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수익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수익이랑 결과값 때문에 처음에 초기 비중 채우는 값이 처음에 50도 안 돼서 그냥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로 시작하지만 금방 50이 되고 금방 70이 되고 금방 100이 됩니다. 즉 한 번에 묵직한 비중을 채우는 습관이 여기서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나비 효과고요. 자, 이게 당연히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게 매번 그럴까라고 하게 되면 다음날 어떻게 될지는 하락하거나 다시 지지부진해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지지부진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이거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서 매매했는데 다음날 파동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다음 행동은 거의 얘를 쓰죠. 두 번째를 똑같이. 이때 두 번째 거를 뭐를 쓸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날 얘는 안 움직이니까 다시 당일 거래량 상위로 보고서 그날 빠른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또 똑같이 되면은 그래 이거지 이러다가 안 되면은 얘를 빼고 그 다음날에는 다시 세 번째 슬롯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슬롯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4개가 다 찼습니다. 이 다음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끌어오죠. 네, 돈을 끌어오던가 그 끌어오는 돈마저 막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행동들이 무한대로 이어갔을 때 그래 계좌가 막혔어? 그럼 돈을 끌어오지. 이 돈을 무한대로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설령 그분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돈만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고 하는데 이 외부의 돈을 무한대로 끌고 올 수 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잠기는 게 문제인 거지 다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얼마를 끌어오든 다 잠기고 그 끝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나비 효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적재적소에 돈을 넣는 인풋의 행위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은 돈을 넣어가지고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주식에서 돈을 넣는 행위를 빼게 되면은, 즉 매수 행위를 빼게 되면은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맞춰서 홀짝으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넣기만 하면 안 돼, 빼야 되는 거야 해서 여기서 빼는 행동은 인위적으로 손절. 빨리 갔다가 아니면 손절. 그래, 칼손절이지.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이 왜 그렇게 흘러갔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외길이에요. 선택의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서 옵션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나비 효과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일이 점점 커지는지 이거를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나비 효과라는 거는 나비가 이렇게 살짝 날개짓을 한 게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 거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런 거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런 종목이지 뭐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그냥 보여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 근데 이제 이쯤 가면 못 갈 것 같은데 다음 날까지 올라가고 막 다음 날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연속 상승을 하는 와중에 이게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사고 싶은 거죠. 오늘 아침에.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계속 가나 보다 이거는. 그래서 사는데 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이제 비중 관리하고 뭐 컨트롤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뭐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 10% 정도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일종의 내동매매처럼 들어간 그 10%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못 팔았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떨어진다면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10%의 내동 때문에 점점 종목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10%를 결국에는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관리를 해서 잘 되면은 자신의 루틴이 되는 거거든요, 또. 네. 그렇게 내동해봤는데 되네? 그거 한 몇 번만 경험하면은 안 되는 케이스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잠식을 만들고 뭐 보통 많이 하는 물타기 나비 효과죠. 그렇죠. 이게 지금 10% 비중, 이 비중에 대한 걸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 그리고 뭐 계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 한 번 길러오는 행동 하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물을 또 길러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하던 게 뭐 3, 4억이 물리게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비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뭐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00만 원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그 습관이 악성 습관으로 누적되게 되면은 그게 몇 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몇 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는 한 막 억대로 주식 물려있고 고통받는 분들, 처음 시작에 나는 억대로 주식해야지 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처음에는 막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막 좀 부담스러워 했던 때가 있었고요. 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면서 야, 이거 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다 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비 효과로 인해서 커져서 나중에는 그냥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거죠, 뭐. 네. 억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선택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전에 잃었던 거를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싶어도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그리고 더 무서운 나비 효과는 실질 생활, 자신의 개인적인 라이프,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억대의 자산이 투자금으로 배정된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무리해서 당겨오고 끌어왔으면, 빚까지 냈으면 삶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비 효과가 단순히 종목의 물림으로만 끝나면은 참 그래도 인간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인생을 건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은 바꿀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나비 효과를 무시하면은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인생까지 이제 나온 마당에 얘기를 해보면, 나는 100만원 가지고 주식을 해야지, 100만원,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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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비중으로 해야지 라고 해서 첫 종목에 25만원 중에서 2만원으로 이 내동매매를 한 그게 나중에 나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섬뜩해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럼 오늘 이제 영상에서 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 그렇게 뭐 잘못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나비 효과가 될 것 같아서 무서운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만약에 하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직접적인 팁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당장의 행동의 판단으로 결과론적 채점을 하지 마세요. 더 벌고 덜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나의 선택이 어떠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빼고 났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 그걸 찾아 나가야 돼요.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그 행동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남아요. 그럼 그 행동이 이제 또 맞고 틀리고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하면서 내가 이 행동이 올바르게 걷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저만큼 성장할 수 있구나. 자신의 앞에 사람이 솔직히 필요하긴 해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한 이유거든요. 그냥 나 홀로 독고다이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많이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단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감정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나의 지금 선택이 지금 당장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더 벌어 덜 벌어의 관점이 아닌 내 이러한 선택이 나비 효과를 줄이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안에서의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도는 구분하면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 경험치를 어떻게 쌓느냐가 주식 투자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답답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오늘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번 달 돈을 벌고 싶은데 1년 안에 돈을 얼만큼 벌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당장 그거 버리고 수익 낼 생각 버리고 뭔가 좀 그냥 경험을 쌓아라, 되게 먼 길을 돌아가라 라는 것처럼 들려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도 한마디 진짜 소신 발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트는 자유예요. 근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원하는 데는 돈 안 들어요. 원하시는 건 정말로 자유롭게 맘대로 해도 되지만 그게 이뤄질지 여부는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뤄지지 않았을 때 대가의 책임은 자신이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트가 무조건 그거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 욕심 가득하던 그 상황에서 본인은 그게 욕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채워지기가 어려워요. 이 욕심이란 거는 못 채워지니까 욕심인데 사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잘하게 된다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그 욕심이 비워져요. 그러니까 난 못 벌어도 괜찮아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욕심으로 주식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거를 하게 되거든요, 진짜 나중에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그게 그냥 따라와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누군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누군가는 그래도 좋은 인연, 좋은 사람, 좋은 배움을 얻어서 제법 빨리도 가는 거거든요. 지금 참고로 저희가 클럽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니스트님 말고 같이 하는 그런 어니스트님 회사에 그런 멤버가 있거든요.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어니스트님한테 처음부터 주식을 배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겪었던 그 수년간의 시행착오 없었죠. 정말 빨리 간 거죠.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식 인생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건 이 욕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해야 될 것을 찾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네, 그림을 그리셨네요. 이게 방금 되게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오래 되긴 했지만 단순 경력으로 치게 되면 버디님보다 주식 투자 기간으로 치게 되면 더 적을 거예요. 근데 그분도 뭐 10년 됐으니까 충분히 긴 시간을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시작은 욕심값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부리는 건 자유예요. 진짜로 자유이고 원투는 진짜 자유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욕심값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를 잘한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욕심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건데 이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올라가고 욕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정확하게 뒤집혀요. 내가 더 위에 있고 욕심값이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욕심값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이 그림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A 상황이잖아요. A 상황은 욕심값을 반드시 치릅니다. 그게 지금 아니더라도 나비 효과를 통해서라도 치릅니다. 여기서 나는 예외겠지? 모르겠어요. 예외이신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 1%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욕심값을 치를 것입니다. B로만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선 이제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치를 욕심값이 없어질 거예요.
최소한 B가 돼야 주식 투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인생이 건드려지면서 늪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진짜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A에서 B로 전환될 수 있는 이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주변에 진짜 이 B를 해내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한테 진짜 사정을 해서 배우셔도 좋습니다. 뭐 그런 인맥이나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클럽도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한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머릿속으로 항상 되뇌이면서 혼자서 독학으로 저희 유튜브 정주행 하시면서 아니면 다른 본인이 원하는 자료들 찾아가면서 독학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프로 생활이나 업을 목표로 체계화된 곳을 가도 좋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 선택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은데 B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뭐 투자만 이럽니까? 뭐 모든 비즈니스, 경제 생활에서 다 해당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니스트님을 만나기 전에 사업도 했고 경제 생활을 하던 상황에서 되게 혼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살아왔었거든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주식도. 근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른 일하고 또 달라요. 이게 순수하게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보통의 사업보다도 이걸 혼자서 이렇게 가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욕심 컨트롤이 그만큼 더 안 됩니다. 다른 비즈니스보다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숫자가 직관적으로 보여서 그럴 거예요. 네, 그날 계속 보이고 바뀌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사업이든 뭐든 간에 나의 인풋이 노동력이라는 게 들어가는 기 마련인데, 이거는 내 인풋이 없어도 욕심값은 계속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어니님께 진짜 7년 동안 도움을 받았다는 게 새삼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저희 클럽에 요즘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네. 1년 차는 1학년, 2년 차는 2학년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오셔서 그 학년 절차 밟아 가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 볼게요. 그러다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인생이 바뀌는 나비 효과까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비 효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언급됐던 얘기들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근데 이걸 아직 이 길을 가지 않는 분들, 혹은 한 요 2번쯤에 머물러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어리석은 사람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나비효과의 루트가 열려 있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가기가. 참고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5번, 6번, 7번, 8번. 왜 똑똑한 사람들이냐고 했냐면은 물린 자금에 짜투리 자금을 포함해서 새로 놓고 자금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밖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좋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변형된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 표면적이 커지는 거죠. 근데 동일합니다. 표면적이 커진 상태로 잠식이 됩니다. 이거 더 안 좋아요. 이게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천재입니다. 전 100번까지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길을 가본 사람이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거 다 극복하기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그거는 좀 위험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씩 좀 곱씹어 오시면서 탈출해 보시기를 응원을 드릴게요. 저희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통해서 그동안에 1년 반 정도 해오면서 과거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놨었고, 지금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과거 영상 정주행 추천드리고, 새로 나온 영상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에 오시면은 많은 선배분들하고 그리고 어니스트님의 직속 제자가 돼서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고, 당연히 수익도 이제 꾸준한 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가실 수 있게 되실 테니까 그것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안내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